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11월의 만기일입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혼조 양상을 나타내면서 상승에서 이제 하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모습, 약간 소폭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전력기기, 조선 등 강세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약세와 투자 심리 악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일단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다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해외 시장 뭐 어제 신의 한 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좀 했는데 일단 CPI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제 PPI, 예, 오늘 PPI도 좀 예상치가 높거든요. 근데 PPI는 기존이 워낙 낮게 나와가지고, 그죠? 예, 기존이 워낙 낮게 나와갖고, 오늘 예상치 정도만 나와도 최근 기조 자체가 물가가, 생산자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 추세로 가거든요. 요거 오늘 좀 눈치 좀 보는 것 같고, 근데 미국장도 뭐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만 테슬라 제끼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었다가 그러니까 그제하고 어제 사이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쪽 종목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중에 이종복이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엔비디아의 기술적 차트가 나는 좀 안 좋아 보이고요. 이게 원래 신고가를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술적 흐름을 보이는 거는 반드시 조정이 나와요. 반드시. 그 반도체가 그래서 약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뭐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도 있지만은 미국장 반도체 종목의 위치가 좀 그래요. 대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주식은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쳐주면 추세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의 흐름하고 유사한 게 우리나라는 조선주가 대표적으로 애플의 흐름하고 유사한 거예요. 조선주가.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좀 변동성 좀 나왔는데 요 테슬라와 같은 흐름을 주는 종목이 우리나라도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아직 안 튀어나왔고 가장 흡사하게 보이는 쪽 중에 하나가 그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테슬라와 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차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원하거나 단기적으로 팡팡 튈 만한 주식을 원하면 그쪽이 유리한 거 정도 얘기해 드리고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미국장은 지금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시장과 자, 이거 조금만 더 해주면 이게 어제 신의 한 수를 보면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흐름을 지금까지 나는 한 20여 년간 봤거든요. 근데 미국이 신고가를 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세를 일으키 준 적은 극히 드물게 나오는 현상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정도, 10몇 년 중에 3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흐름의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고 그럴 때는 미국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안 빠지는 것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가 이 눈치 보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든 반드시 미국이 빠져요. 아니면은 이제 미국이 안 빠지면은 우리나라가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미국이 안 빠지면은 우리나라가 급반등이 나오는데 그게 이번 주까지 특히 오늘까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그 변곡점에 놓여진 게 지금 이 비참한 현실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우리나라는 미국이 움직임이 양호해도
밀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딱 그 만기일. 그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눈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밀릴 때 미국이 같이 빠져가지고 지금 미국이 한 2만 초반 정도? 그죠? 예, 2만 초반 정도에만 있으면은 더 공격적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환율이 아무리 1,400원 넘어 있어도 근데 그게 부담 가는 거예요. 미국장에 한 750p에서 1000p 정도. 이게 되게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올라간 게 커서 그렇지 요거 분차트로 보면은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거 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봉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우리나라 일봉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질 때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생산자 물가 그거 한번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요 얘기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섹터가 AI입니다. AI는 시가총액도 떨어지죠. 그리고 누가 뭐 목표가 하향 낼 만큼 굵은 주식 없죠. 그리고 죄다 저점으로 밀려 있죠. 그 돌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명분만으로도 AI는 단독으로 잘 움직이는 거고 추종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내가 좀 이따 후장 전략 얘기할 때 한번 보세요. 한걸과 컴퓨터나 이런 주식도 보면 3만 원이 만 원대로 빠진 다음에 이제 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 누가 뭐 매도 레포트 쓰는 사람도 없어요. 단독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위치를 보라는 거예요. 49,000원에서 만 원까지 빠진 주식입니다. 부담이 없죠. 움직이기가. 그리고 전력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조금 눌림목이 좀 나와야 됩니다. 현대건설 기준에 한 56,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가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여기서 갈 수는 있지만은 56,500원 저항이라 이거 쉽지는 않아요. 시간 없으니까 끊을게요. 기술적 어떤 특징이나 포인트는 노력해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들 어제 많이 밀더니 오늘 가는데 산일전기가 제일 세요, 여러분. 신규 주식이고 막 그래서 현대 일렉도 마찬가지고 한 이틀 정도 눌리니까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전력이든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오늘 현대중공업서부터 이쪽 움직임이 나오는데 한 이틀 정도 밀리니까 움직이는 거고요. 신규 추종은 저는 반대고요. 이쪽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이 양호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보시면은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나오려고 했거든요. 아까 아침에는 한 2% 가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이닉스. 그죠? 이제 또 하이닉스가 이제 시총상위 쪽에서 또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거시기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오늘은 2차 전지에 또 포스코 퓨처 요쪽이 목표가 하향 또 악재가 나오거든요. 또 흘러내리고 양봉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 SDI가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삼성 SDI가 2차 전지에서 굵은 것 중에는 전저점을 먼저 깨고 내려온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밀리니까 모양을 잡고 있죠. 그리고 삼성 SDI도 기관 외국인 양매도만 멈추면 되거든요. 외국인 매도가 멈추든 기관 매도만 멈춰도 삼성 SDI는 기술적 패턴으로 근데 이거 추종하려면 내일이나 나스닥 시장에 한번 빠진 다음에 추종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서 터져나온 이 거래량은 이거 손바뀜으로 보기에는 충분한 거래량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예전에 LG 에너지가 나락으로 갔다가 바닥을 치려고 할 때도 저런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특징이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거래량이 늘면서 돌리고 올라갔는데 LG 에너지 같은 경우는 돌리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서 60일선을 딱 이렇게 탈환하는 기술적으로 이게 완벽한 거거든요.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좀 늘어 있다가 이 60일선을 돌리는 이 거래량 증가 장대 양봉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와야 이게 완벽한 바닥이 되는 건데 삼성 SDI나 다른 2차 전지 대형과의 주식들은 보다시피 60일선이 저 위에 떠 있죠.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의 흐름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한번 젖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올라가다가 한번 젖히고 다시 가는 이런 흐름. 그죠? 여기를 보고 2차 전지 이런 흐름을 보고 2차 전지를 보야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하다 보면은 이제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이종복이가 2차 전지를 왜 좋게 얘기하는지 이유를 먼저 알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 특징은 이런저런 요인으로 그런저런 이유가 있고 특히 시총상이 반도체 2차 전지가 약한 것은 외국인 만기 게임과도 연관이 있고 해외장 눈치 보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만기일도 좀 돌아오는 상황이고요.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 또 더 그동안 좀 힘들었던 장이 더 힘겹게 느껴지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약세가 있습니다. 오늘 장의 대응 전략 제시해 주시죠. 320이 돌파가 되게 오늘 장은 중요했었던 건데 일단 한번 줬다가 밀렸기 때문에 기준적으로 얘기할 때는 320이 돌파, 그죠? 318 지지 체크라고 얘기해 줬는데 320이 돌파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나스닥이 분명히 여러분들 나스닥 보다 보면 조만간에 나스닥 한번 쾅 하고 밀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라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장 일단은 322 돌파, 318 지지 체크로 놓은 것 중에 왜 322를 강조하는 거냐면 추세 패턴 중요성하고 같이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게 외국인들이 그나마 지금 콜옵션이 비싼 게 320짜리였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322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그쪽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개인들은 거기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건 100% 지는 게임이죠. 개인이 지는 게임이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유독 급락이 나오는 거고 2차 전지도 오늘 유독 약세를 주는 특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일단 이들은 이 콜옵션에서 이득을 취하려면 320 위로 못 올라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만만한 거는 시총상위를 때려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니 나머지 시총상위는 하이닉스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나 이런 쪽이 반등이 세게 나오니 2차 전지 전체를 갖다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 타이밍은 1차적으로 오늘 밤 미국 뒤 이제 내일, 그죠? 내일은 달릴 수 있어요. 대신 미국이 안 빠져야 되겠죠. 빠져도 개파락의 양봉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추세 패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의 전략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디커플링 되는 이런 우리장과 미국장의 흐름이 이제 조만간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그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봤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